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 중도 섬 위에 조성된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모든 공사를 마쳤습니다. 준공식을 통해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시설 대부분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했는데요. 춘천 레고랜드는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정식 개장합니다. 백승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레고 브릭으로 만든 열쇠가 전달되고 축포가 터집니다. 이 레고 열쇠의 전달은 테마파크 공사가 모두 끝났다는 의미로 사업 시작 11년 만에 춘천 레고랜드가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세계 10번째 레고랜드이자 섬 위에 조성된 유일한 레고 테마파크입니다. 다문화 가정 어린이 등이 특별 초청돼 레고 모형과 함께 사진을 찍고 놀이시설을 즐겼습니다. 전 세계에 10군데만 있어서 춘천에 있다는 게 영광스러워요. 레고 브릭으로 만든 강원도의 관광 명소와 서울 여의도, 부산 해운대 등의 미니랜드가 테마파크 가운데 있고 레고 캐슬과 닌자고, 해적의 바다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테마 구역이 곳곳에 마련됐습니다. 5월 5일에 완전히 완공될 예정이니까 빨리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춘천 레고랜드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정식 개장합니다. 레고랜드가 전망하는 연간 방문객은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사이. 2살에서 12살 아이가 있는 가족들이 핵심 고객층입니다. It's a very big market with a very strong demand for really good quality leisure experiences. So you will be hearing more investments from us in the future. 레고랜드의 채용 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10분의 1로 줄고 고용 형태도 비정규직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식 개장하면 400~500명을 더 채용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의 어떤 그 차이를 두는 그 개념보다는 모두 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의 직원입니다. 레고랜드로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방문객 수를 조정할 수 있고 4월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2018년 강릉과 서울을 잇는 KTX 노선이 생기면서 동해안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철도 교통망 개선이 지역에 가져다주는 효과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수도권 서북부권에서 강릉을 잇는 KTX 열차가 생겨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KTX로 강릉에서 경기도 고양시를 한 번에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코레일은 오는 31일부터 기존 서울역이었던 KTX 강릉선의 수도권 종착역을 경기도 고양시 행신역으로 연장하고 열차표 예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노선은 고양시 주민 4만 9천여 명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인 만큼 앞으로 동해안 관광을 위한 경기 서북부권 주민들의 방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해안, 바닷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면서 힐링을 하면서 뭔가 기차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다만 현재로선 하루 왕복 한 차례입니다. 행신에서 강릉으로 오는 열차는 이른 아침에, 강릉에서 행신으로 가는 열차는 늦은 밤 편성돼 있어 동해안 지역 시민들이 새로 생기는 노선을 활용할 가능성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많은 우리 강릉 시민과 경비 북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사용 횟수를 증설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강릉과 연결되는 KTX 노선은 내년 부산행 신설을 비롯해 2027년까지 전남 목포 노선의 광호축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노선이 생기면 서울 경기권을 경유하는 강릉선 KTX의 선택폭이 더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5년, 올림픽 유산으로 출발한 강릉 지역의 철도 교통망에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사학 비리로 물의를 빚은 구 재단과의 갈등으로 오랜 시간 내홍을 겪었던 상지대학교. 2018년 이후 대학은 정상화됐지만 이젠 학령 인구 감소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이 상지대가 공공성과 투명성을 앞세운 사학 혁신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사학비리로 구속된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이 총장으로 학교에 복귀하면서 상지대 사태는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구재단 인사들이 다수인 이사회가 꾸려졌고 2014년에는 김문기 전 이사장의 아들이 신임 이사장에 선출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비리로 물러났던 구재단 측이 이사회를 장악하면서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구성원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비단 상지대뿐 아니라 폐쇄적인 이사회는 사학 비리가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상지대가 사학 최초로 이사회를 열린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정관까지 수정해 대학 구성원들의 이사회 참관을 제도화한 겁니다. 교수와 학생, 동문 등이 법인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고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사립대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또 법인 교비 회계, 자산 관리, 재정 운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재정위원회를 신설해 미약하지만 재정에 관해서는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업무 추진비 등 불투명하던 내용이 공개되고 학교 운영 전반을 구성원이 감시할 길도 열렸습니다. 학교에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아니면 학생들한테 어떤 편의를 주려고 노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참관을 해서 보고 생각으로 너무 열심히 학교에서 노력을 하는 게 보이고 학교 측은 사학 혁신을 적극 추진하는 성신여대, 조선대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육과정 공동 운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대학이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구성원 모두가 그 열린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대학이 됨으로써 앞으로 학생 유치에도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입생 미달 사태 등 지방대학의 위기 속에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을 통해 활로를 찾겠다는 상지대. 강도 높은 학사 개편과 구조조정 일색의 대책이 아니라 민주적 방식의 학교 운영이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사회는 물론 교육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도의 정주 여건은 좋은 반면 사회 안전 기반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 한국의 사회 지표를 보면 2020년 기준 강원도 1인당 주거 면적은 33.1제곱미터로 경북에 이어 가장 넓었습니다. 또 강원도 평균 통근 시간은 19.6분으로 전남 다음으로 짧았습니다. 하지만 인구 100만 명당 화재 사망자 수는 12.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범죄율도 인구 10만 명당 3,402건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습니다. 강원도가 해빙기를 맞아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주택과 아파트, 도로 인근에 있는 급경사지 329곳을 찾아 균열과 치마, 낙석 발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또 경미한 사안은 즉시 조치하고 사고 우려가 높을 경우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해 보수와 보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는 강원도와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4월 말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말다툼을 벌이던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20대 남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우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